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학교 반사한테서,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어떤 교사를 갖다가 말하는 거지.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재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한약 같은 것을 갖다가 두 번째 달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아마 이런 거 아닌가 봐. 말을 되풀이함 뭐, 그러니까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이 시간을 때웠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렇네. 뭔가 좀 형식적으로 지금 뭐 귀찮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네.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물으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네.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면서 뭔가 지금 그 궁금함 또는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매우 강하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시니 우쭐해진 나머지 얼김에 뒷갈망도, 얼김에라고 하는 것은 얼떨떨한 상태에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제 이 뒷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뒷수습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우쭐해가지고 허세를 부렸대. 그런 거 보면 애가 참 철없는 아인가?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르면, 침시나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치면서 뭐 이런 얘기 같아. 사투리야 지금 이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르면 그 소식이 죄다 이루어진디야 라고 지금 사투리를 하고 있네.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줘.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종을 쳐보고 싶어? 이건 뭐 자기의 소망 같은데?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딸고만이 아버지는 어떤 소망을 갖다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 같은 느낌이 드네. 나는 펄쩍 뛰면서 모지락스레 거절했다. 모지락스레 그러면 억세게, 모질게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팔짝 뛰면서 모질게 거절했다는 얘기는 이 소망을 갖다가 그 들어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네.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검질기게 달라붙으면서, 이 검질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끈질기다 뭐 이런 얘기잖아. 계속 비라리 치고 있었다. 비라리도 이제 이거 요청이란 얘긴데, 그런 거 보면 이것은 결국 그 소망의 강한 욕구 뭐 요런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보고 싶어. 종은 쳐서 뭐 하려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뭐 특별한 이유가 없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진짜 속셈?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그냥 그래? 그냥 내 손으로 올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네. 그게 뭘까? 동화 속에 늙고 병든 병마를 흉내내고 싶은 것이었다. 갑자기 동화 얘기가 왜 나오지? 가만 있어봐. 앞에서 주일학교 반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화인가? 이게 아마 동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반사에게 들은 이야기, 이거를 갖다가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늙고 병든 병마가 아마 그 동화 속의 어떤 뭐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명은이는 백마를 흉내내고 싶었다고? 대체 백마가 어땠길래 그랬지?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백마하고 명은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여기처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억울한 사정을 갖고 있는 처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백마가 버림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그러면 명은이가 억울해.
여기서 말하는 명은이에게 억울한 사정은 뭘 말하는 거지?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느님에게 전할 속셈이 틀림없었다 그랬어. 눈을 뜨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 여기서 말하는 그 직자 속셈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억울한 사정, 즉 명은이에게 억울한 사정은 바로 뭐야? 장님이 된 거.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주는 하느님이겠네. 그러니까 백만은 성주에게 얘기하고 지금 명은은 하느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확인이 아니라 어떤 소망, 성취의 희망,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물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 소리를 짓거린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허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후회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소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겠지.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올린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딸고만이 아버지가 소원을 갖다가 성취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알았다니까. 연방 도리머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걸 말하는 거지. 내 마음과는 딴판으로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그 마음과 입이 서로 지금 반대인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잘도 흘러나왔다 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 칭찬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지금 이거는 일종의 반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자책하는 뭐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칭찬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네. 끝끝내 명훈이의 간척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일요일은 절대로 안 돼요. 수요일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언제? 보이지도 않는 눈을 반짝 빛내면서 명훈이가 대답을 대쫓겠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면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기도 했다. 일종의 솟아날 구멍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목요일 밤중이라면 혹간 몰라도, 혹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혹시라고 하는 말이겠지.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목요일 낮이 지나갔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하지? 그냥 목요일이다 하면 될 걸 갖다가 왜 그런 거지? 이거는 사실 이 목요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긴장된 날이잖아. 그 긴장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드네. 명은이는 신의 산불을 구실 삼아 할머니한테 밥마을 허락받았다. 지금 얘네들은 사실은 종치러 가는 거잖아. 근데 종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숨기는 거네, 지금. 외할머니한테 밥마을을 허락받았다. 이 밥마을 할 때 이 마을이라고 하는 말이 이웃에 놀러가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지.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그냥 놀러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지, 그 종치러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 어둠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관사 밖 길가까지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했다. 안못 보는 외손녀를 걱정하는 백발노파의 마음이 신강교회까지 줄곧 우리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 이거는 지금 나도 지금 어떻다,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인다, 즉 걱정된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네. 명훈이 손을 잡고 신강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온몸은 사뭇 떨렸대. 지레 흥분이 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땀에 훔신 젖은 명훈이 손 또한 달달 떨리고 있었다. 땀에 훔신 젖어 있었고 달달 떨리고 있었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떤 심리로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흥분 또는 두려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와 명훈이가 모두 다 흥분과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명훈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 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명운을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젖은 빨래를 쥐었다도 모자라는 용기를 발끈 쥐어짰다. 지금 엄청난 용기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신강교회는 어둠 속에서 고자 누룩이 가라앉아 있었다. 고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다 이런 얘기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짓거리에 이거 뭐냐면 이게 지금 종치는 걸 말하는 건데, 어울리게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남몰래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남몰래 하니까 상황이 지금 딱 적당하다 이런 뜻에서 이런 그 짓거리에 어울리게끔 이런 말을 쓴 것 같네. 나는 종탑 가까이 명언이를 잡아 끌었다. 괴물처럼 4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의 종탑이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괴물처럼? 그 다음에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철제 종탑에 관련된 묘사인데,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 지금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아주 긴장된 상황임을 갖다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대상을 마치 괴물인 것처럼 묘사를 했네.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했다. 이거 지금 이 자맥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 자맥질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막 이런 건데,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아주 긴장된 상황임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네. 그런 다음 딸고마니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종탑 세기둥을 타고 뽀로로 위로 기어올라 철골에 메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꽉 붙잡고 있어. 명훈이 손에 밧줄 밑둥을 쥐어주고 나서 나는 양팔로 피 뻗어 밧줄에다가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그동안 늘 보아나온 딸고마니 아버지의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종탑 꼭대기에 대똑 얹힌, 대똑이라고 하는 말은 우뚝 솟은 이런 얘기잖아. 거대한 노총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얼얼하게 전해져 왔다. 마치 한풀 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2마리 딱따개비처럼 명원이 역시 밧줄에 제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 통으로 건공중을 오르내리는, 건공중 그러면 이제 허공을 말하는 거지. 동작에 어느새 눈치껏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지금 요런 모습들,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딱딱개비와 같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눈치껏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어떻게 좀 함께한다, 화합한다, 요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행동묘사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코끝에 후후 끼얹히는 명은이의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로 미루어,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로 미루어 명은이가 시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끈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떤 표정일까? 아마 명은이는 자기가 치고 싶었던 종을 치고 있는 거니까 흥분 내지는 기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라고 하는 후각적 이미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네. 그러니까 명은이의 어떤 그런 흥분, 기쁨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걸 통해서 느꼈느냐? 바로 후각적 이미지인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네. 소음 빌 준비를 해. 내 말이 채 끝내기도 전에 댕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 첫소리를 울리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었다. 일단 첫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럴 것 같아. 이거는 왠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 명은이가 종을 치고 싶다 그랬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주저했었지. 그러다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종을 갖다가 치는 건데,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하니까 그 종치기는 의외로 쉬운 것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치기까지의 과정을 갖다가 좀 더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 댕그렁댕 댕그렁댕 기세 좋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종소리와 경쟁하던 목청을 높여 명언을 채근하는 한편, 채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촉하는 걸 말하는 거지. 재촉하는 거.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무슨 소원을 비는 거지?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마니 아버지를 잠시 기목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왜?
아, 여기 기먹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먹을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달라. 라고 하는 이런 소원이지. 이건 왜? 바로 명훈이가 자기가 치고 싶은 데까지 그 종을 갖다가 치게 만들고 싶은 거지. 다시 말하면 명훈을 갖다가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그 소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명훈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공이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찧을 적마다 이 방아를 찧는 거를 갖다가 뭘 얘기한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갖다가 방아를 찧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노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부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댔다 그랬어. 노종은 부르르부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댄 거. 이거는 사실은 그 둘이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이룬 성취지. 이게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던 거잖아.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은 대로 붙어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밧줄이 제멋대로 갖고 노는 거는 지금 서로 반대되는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어떤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거라면 밧줄이 제멋대로 갖고 노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무의식적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기 종치는 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의도적인 어떤 인위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한창 종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고부라져라고 하는 말은 그 열중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대할지게라고 하는 것은 그 몹시 세게 이런 말이야. 엉덩이를 한 방 거적치고 나서야 앙바트판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앙바트마다라는 얘기는 아주 짤막하고 딱 바라진 뭐 이런 뜻이지.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활동 삶아 먹은 듯한 고함.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석탄을 떼가지고 증기기관으로 작동되던 기차는 이 화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이게 굴뚝이죠, 굴뚝. 그런데 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리가 매우 크다. 이것을 갖다가 보통 비유적으로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 고함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 때려야 했다. 이것은 결국 딸고마니 아버지가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 이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이거는 그만큼 종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네. 주먹들과 발길질이 무성히 날아들었다. 그렇지. 마구잡이 메타장에서 이거는 결국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 명훈이를 지켜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세 질러 명훈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것은 목표, 종을 갖다가 위해 명훈이를 갖다가 보호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명훈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데 엉클어져 악작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자 손으로 좀처럼 떼어내기 어렵게 되자 이것은 결국 나와 명훈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확고함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 이렇게 되자 딸고만의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그렇지. 3명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얼마나 종소리가 강하겠어. 그렇다면 이때 이 딸고만의 아버지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그동안 종치는 것을 방해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종을 치는 것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데.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벼랑간 울음이 터져나왔다. 울음? 왜?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갖다가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로 비유를 했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때 웃음소리가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왜 울지?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무동을 태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무동이라고 하는 건 춤추는 아이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옛날에 그 아주 어린 아이, 춤추는 어린 아이를 갖다가 어깨 위에다가 그 이고 하는 그런 그 서커스 같은 것들이 있었어. 그렇다면 이때 이 무동 태우다라고 하는 말은 뭐 데리고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이 울음과 종소리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표현됐어. 그러니까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전달되어야 되는 울음이야. 왜 근데 이 울음이 터졌을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우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뭔가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 울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음속에 어떤 그 한을 갖다가 표출할 때 이렇게 울기도 해. 물론 또 너무나 기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희에 차 있을 때,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느꼈었을 때 울음이 터지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늘에 닿을 때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얘는 아마 이쪽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에 한을 갖다가 표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댕그렁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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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작품이 끝나네. 이거는 종소리잖아. 종소리를 통해서 결말을 맺고 있는 거네. 이 아이가 소원을 이룬 건가?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보통 이 종소리는 보통 어떤 그 희망, 환희,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 종소리를 많이 활용하잖아. 그러니까 왠지 나는 이 이후에 명은의 어떤 소망이 성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나는 상상을 해볼 것 같아. 지금까지 읽어보면 이들 그 세 명의 인물 사이의 관계가 좀 독특한 것 같아. 일단 명은이는 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명은이를 갖다가 도와주는 조력자야. 그리고 딸고만이 아버지는 이들을 갖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방해를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도와줘. 그러니까 방해자에서 조력자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이 작품의 앞부분에 보면 명은은 어떤 한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희생자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라고 하는 애는, 그리고 이 딸고만이 아버지도 이 전쟁에서 직접적인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나와 딸고만이 아버지는 사실은 명은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한을 모르겠지.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애는 이 명은을 위해서 어떤 자기 희생, 이런 걸 통해서 명은을 도와줘.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전쟁의 어떤 그런 아픔을 이해하는 존재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딸고만이 아버지는 이들에 대해서 더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방해자까지 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들을 위해서 같이 종을 친다라고 하는 상황 설정을 보면 결국 이러한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제시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명은은 결국 이 울음, 종소리, 이거를 통해서 한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런 한이 표출되지 않으면 바로 이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당사자는 한을 표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와 같은, 그리고 딸고머니와 같은 사람들은 이들이 한을 표출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의 모습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내 생각이야.